여러분은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 굶주림, 가난. 하지만 만약 제가 700년 전 아프리카에 당시 유럽의 어떤 왕국보다 부유했고 중동의 술탄들조차 놀라게 했으며 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의 막대한 부를 가진 제국이 존재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의 황제가 성지순례를 떠나자 지나가는 곳마다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그 나라의 대학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학자들은 별을 관측하며 의학과 수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 말리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초, 서아프리카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가나 제국이 쇠퇴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세력이 경쟁했고 가장 강력한 세력은 소소 왕국이었습니다. 왕 수마우로 칸테는 강력한 정복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적국의 왕들을 죽이고 유해를 전리품처럼 보관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 시대,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순자타 케이타. 그는 만딩카족의 소왕국 칸가바의 왕자였습니다. 한때 서아프리카를 지배했던 가나 제국이 무너진 뒤 그 빈자리에서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던 작은 나라. 그러나 그 작은 나라조차 이미 소소 왕국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년이 훗날 말리 제국의 창건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평민이었기에 권력의 중심에서 항상 한 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순자타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그와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소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타는 성장하며 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자신을 따르는 부족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1235년 역사적인 키리나 전투가 벌어집니다. 순자타가 이끄는 만딩고 연합군과 수마우로 칸테의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과는 순자타의 승리였습니다. 소소 왕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바로 말리 제국이었습니다. 순자타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부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 전통 규약들을 초기 형태의 헌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훗날 그를 사자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그리오들의 노래 속에 살아남게 됩니다. 말리 제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강한 군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리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는 숲과 농경지, 그리고 그 사이를 거대한 니제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없던 중세의 강은 곧 고속도로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고 세금이 모이고 군대가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말리의 통치자들은 니제르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교역로를 관리하며 비옥한 토지를 장악했습니다. 전성기의 말리 제국은 오늘날의 말리와 세네갈, 감비아, 기니, 니제르, 모리타니 일부에 걸쳐 있었습니다. 황제는 각 지역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대신 세금과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의 연방제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많은 집단이 하나의 제국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움직인 진짜 힘은 궁전이 아니라 시장에 있었습니다. 말리는 전쟁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금 한 덩이와 소금 한 덩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 서아프리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소금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고기 보관, 건강 유지, 가축 관리 모두 소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북부의 타가자, 소금 광산은 황금 광산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남쪽의 밤부크와 불의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바로 이 두 세계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북쪽의 소금, 남쪽의 황금. 금이 북쪽으로 가면 세금을 걷고 소금이 남쪽으로 오면 또 세금을 걷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 제국은 교역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사하라를 건너는 대상단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2달 넘게 사막을 건너야 했고 뜨거운 낮과 얼어붙는 밤, 모래 폭풍이 끊임없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위험보다 이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혈관이 사하라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말리는 그 혈관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312년 말리 제국의 황위에 한 인물이 오릅니다. 만사 무사.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간 후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1324년 만사 무사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수만 명의 수행원, 수많은 낙타, 막대한 황금. 사하라를 건너는 거대한 행렬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이 행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수행원만 6만 명, 노예 1만 2천 명은 비단 옷을 입었고 낙타 80마리가 저마다 100kg이 넘는 금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 중 누구도 직접 현장을 본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수백 년 동안 살이 붙었고 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가져간 금이 기록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규모가 얼마였든 그것이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이 경악했다는 사실, 그리고 카이로의 금값이 실제로 폭락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 기록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만사 무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금이 갑자기 넘쳐나자 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여파가 수년 동안 이어졌다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만사 무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귀국길에 그는 카이로 상인들로부터 금을 빌려 시장에 넘쳐나는 금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일종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말리 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세계가 처음으로 말리라는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세기 유럽인들에게 사하라 사막 남쪽은 거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만사 무사의 순례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1375년 제작된 카탈루냐 세계 지도에는 황금 왕관을 쓰고 거대한 금덩이를 든 아프리카 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만사 무사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말리는 황금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만사 무사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이슬람 세계의 거대한 도시들을 본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황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귀국한 그는 도시 건설과 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팀북투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끝의 외딴 곳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 이름. 하지만 14세기의 팀북투는 서아프리카 최대의 지식 도시였습니다. 상콜의 교육기관은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학문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법학, 신학, 역사학, 다양한 분야가 연구되었고 수많은 필사본이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인들은 팀북투에서는 책이 황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팀북투에는 수많은 고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천문 관측 기록, 의학 문헌, 법률 문서, 역사 기록. 이 문서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는 문명이 없었다는 오래된 편견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1337년 만사 무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균열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후계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통제력은 약해졌고 속국들은 점점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세금이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외부의 압력도 더해졌습니다. 북쪽의 투아레그 세력, 남쪽의 모시 왕국, 그리고 동쪽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경쟁자 송가이 왕국이었습니다. 1468년 송가이의 통치자 순리 알리는 팀북투를 점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하나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말리 제국의 심장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제국은 점차 작은 왕국으로 축소되었고 수세기 동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단순하게 기억합니다. 유럽은 발전했고 아프리카는 뒤처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리 제국의 역사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700년 전 사하라 사막 남쪽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세계적인 무역망이 있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말리 제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권력 투쟁이 있었으며 결국 쇠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문명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히 강하지 않습니다. 잊혀졌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하라 남쪽에서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위대한 제국 하나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말리 제국이었습니다.